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뭔가 제가 휴가를 갔다 왔더니 그러니까요. 한 주를 또 쉬었더니 굉장히 오랜만에 미국 주식 실험실로 찾아뵙는 것 같아요. 지금 또 뭐 휴가는 휴가였던 거고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이니까 이제 좀 양손에 가득하게 채워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마침 오늘 또 준비한 주제가 바로 네. 그거잖아요. 맞아요. 연말 쇼핑이면 시즌이 되면 바쁜 분들 계시거든요. 맞아요. 특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보면 이미 지난주 뭐 우리는 뭐 일상적인 세일이지만 하여튼 이번 주말에 보면 미국에서 소위 이번 주 금요일부터 뭐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 뭐 전 세계적 현상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네. 현지 시간으로 24일이 추수감사절이고 네. 25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네. 정말 이번 주는 사실 월드컵 시작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축제 분위기, 연말 분위기 물씬 느낄 수 있는 주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네. 미리 큰 그림부터 먼저 그려드리면 아쉽지만 이번에 소위 블랙 프라이데이 포함해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해서 큰 기대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네. 그냥 내피셜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몇 가지 출처를 밝히고 이야기하는데 전미 소매협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겁니다. 이거 NRF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연말 쇼핑 시즌이라는 건 11월과 12월에 소매 판매점의 매출이다라고 이제 먼저 좀 기본적으로 정의하고 들어가고요. 네. 작년보다 고작 6에서 8% 정도 금액 기준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고작? 6에서 네. 8%. 왜냐하면 작년에는 워낙 2020년 대비 20년 상당히 좋아졌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한 13.5% 정도 늘어났거든요. 이번에는 전망 자체 그보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지만 전미 소매협회가 6에서 8%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에도 거의 9%가 넘게 늘어났고 그렇죠. 2021년에도 13.5% 늘어났는데 네. 올해는 사실 뭐 좀 코로나라는 분위기도 있었고 네네. 이런저런 뭔가 예전만 못한 연말인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렇죠. 워낙 또 물가 많이 올라가고 맞아요. 이번에 보면 미국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1인당으로 따져보면 고작 0.7%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네. 미국도 마찬가지겠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소득 수준을 보면 워낙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75,000달러 가구 소득이 75,000달러. 그러니까 이거 보면 상당히 그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75,000 우리나라는 9천만 원이지만 미국은 이렇게 물가 세니까요. 네. 거기는 오히려 좀 전체적으로 감소. 네. 75,000 이상으로 중산층 이상은 워낙 끊어버리면 4.5%. 네. 다만 거기도 15만 달러 이상이 우리나라도 뭐 2억이잖아요. 네. 2억이면 15만 달러 이상은 21%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소득 규모에 따라서 소비가 많이 차이가 난다. 양극화가 확실히 있네요. 네, 그리고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미소매협회 어떻게 믿느냐 그러지만 한 9,000명 정도는 설문조사하고요. 네. 그 외에 수많은 경제 지표를 다 포함해서 검토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일단 믿으셔도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런 쇼핑 시즌마다 네. 사실 제일 얘기를 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네. 뭐를 많이 사는지. 아니, 뭐, 사실 쇼핑은 언제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이 연말 쇼핑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 뭐 네. 할인 얘기도 있었지만 네. 뭘 그렇게 많이 사고 뭘 그렇게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조사한 게 나오는데요. 네. 사실 보면 제가 수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상품권이 1등입니다. 오. 상품권이 1등이야. 가장 쉽게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상품권 하면 상품권에서 압도적 1위 하는 게 어디냐면 아마존 상품권이에요. 아. 이게 그 카드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사거든요. 그거 네. 기프트 카드인데 네. 저도 사실 백화점 상품권 아니면 네. 스타벅스 상품권 네. 요즘에는 배달의 민족도 상품권 아, 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런 게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 상품권이 이제 사람들한테 멀리 있는 사람한테 보내기 있는 친구, 뭐 가족들한테 네. 보내는 게 최고죠. 누구나 다 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1등은 항상 상품권이 되겠고요. 그다음 항상 뭐 옷 같은 것들 부담 없이 주고받잖아요. 네. 일단 만나서 주고받을 때 가장 부담 없는 거 하나는 뭐 스타벅스나 맞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앱스토어에서 쓰는 애플이나 구글에서 앱스토어 쓰는 거 많이 맞습니다. 주고받는 네. 거고요. 다분히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건 그런 건데 어디서 이제 쇼핑을 하겠냐는 거거든요. 네. 어디서 쇼핑하세요? 우선은 네. 백화점을 많이 가겠지만 네네. 사실 지금은 좀 밖에 나가기가 네. 좀 뭐 불안하고 이런 분들도 계셨을 테니까 네. 일단 멀리 있는 사람한테 주기 제일 편한 건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톡 선물하기거든요. 그런 온라인으로 거죠. 많이 네. 사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사해 봤더니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거가 온라인에서 먼저 사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온라인 이 수치는 보여드리는 거는 그 여러 군데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번에
연말 쇼핑 시즌에서 어디서 사겠느냐라는 물어봤을 때 온라인이 압도적으로 저는 많죠. 네. 다만 온라인 작년보다 더 늘어난 건 아닌 거가 되겠고요. 어. 또 작년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가는 거가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네. 그러니까 백화점이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화점이라고 분류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정상 가격으로 파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똑같은데 약간 비싸다는 느낌을 다들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할인도 하지만 네. 세일하지만 일단은 정상 가격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백화점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구분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겠다는 것에서 작년에 줄어드는 것이 백화점이 약간 재미없거나 작년 수준이 되겠고요. 굳이 작년보다 늘어난 쪽이 있어요. 늘어난 쪽 어디냐면 디스카운트 스토어. 할인점? 예, 할인점인데 여기서 미국에서 말하는 디스카운트 스토어는 다량으로 팔아가고 좀 싸게 좀 파는 것도 그런 느낌이죠. 네. 대표적인 것이 월마트 이런 것이 네, 되겠고요. 네. 뭐 타겟 이런 것도 되는 거고요. 굳이 따지자면 코스트코도 디스카운트 스토어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 네. 쪽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디스카운트 스토어가 들어갔고요. 또 우리를 보면 일반 슈퍼 있죠. 일반 슈퍼.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마트나 이런 조그만 동네 슈퍼 있잖아요. 뭐 롯데 슈퍼, 네, 그런 롯데마트 것들, 이런. 그런 네. 슈퍼요. 그런 것들은 많이 사는 거가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또 굳이 없지만 미국에서 딱 그거라고 얘기 안 하지만 중고 점포를 파는 게 체인 몇 개 있어요. 중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약간씩 늘어나고요.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리나라에서 딱 그 업체가 없는데요. 어디가 더 늘어나냐면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 나이키나 아디다스 옷 이런 것들을 그냥 롯데백화점이나 백화점에서 파는데 네. 우리나라 딱 그 업체가 없는데 그거를 약간 2월 상품이나 아울렛? 그런 아울렛도 약간 작년보다 재미있죠. 네, 조금 네. 늘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모아놓고사는 또 체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얘기해요. 2월 상품이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약간 재고 좀 잘 안 팔리는 거 있죠. 가끔 차 네. 타고 가다 보면 길가에 왜 점포 정리, 뭐 도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인데 우리는 딱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 하는 데가 있어요. 상시적으로 그냥 항상 네. 열어놓는 약간 그런 그런 곳이 느낌이죠. 있군요. 네. 똑같지만 거기 안에 가면 뭐 브랜드도 있고 다 있어요. 다 나이키도 네, 있지만 네. 보면 $70 이하 상품 모아놓고 오. $100 이하 남자 여자 한꺼번에 뭐 분리해놨는데 브랜드는 다양한 거. 네. 그게 보면 그런 매장들이 대표적인 게 로스스토어예요. 그러니까 로스스토어나 네. TJX 이런 것들이 TJX. 그런 부류라고 보시면 돼요. 중고 파는 게 아니라 네. 신제품인데 잘 안 팔리거나 약간 할인 재고 처리.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사오는 거야. 오.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렴하게 하는 건데 네. 그런 쪽에 이번에 좀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은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불안 그리고 약간 사기적이긴 사줘야 되는데 중산층 이하에서는 하겠고요. 나는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은 분들도 지금 월마트 이번에 실적할 때도 돈 많은 분들도 거기 가서 많이 샀다. 맞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을 아끼면서도 네. 또 좋은 상품을 개탈 수 있는 네. 현명한 소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쇼핑 시즌 하면 또 이 날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네. 베테랑 데이. 네, 그렇죠. 베테랑들이 이미 지났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번 주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날이 블랙 프라이데이고, 그다음 이제 사이버 먼데이가 되겠고, 그래서 연말까지 뭐 각종 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 12월 26일은 박싱 데이라 그래서 맞아요. 다 있는데 여하튼 이번에 도대체 어느 정도 팔릴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거 하기 전에 온라인 매출만 보면 또 어도비 어널리틱스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서 보면 미국의 한 80%의 온라인 상점의 매출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온라인 매출도 전체적으로 2.5%밖에 늘지 않을 거라. 약간 부정적 의견도 있다고 보셔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질문하신 거 보면 올해는 어떤 것이 제일 많이 팔릴까 하는 것인데요. 이미 베테랑 데이는 지난 11월 초에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기 방송 시간에 매일매일 말씀드릴 겁니다. 매일매일 뭐 블랙 프라이데이 전날 또 얘기하고 네. 아마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발표되냐면 추수감사절 전날,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마지막에 사이버 먼데이까지 제일 많이 팔린 온라인 팔린 부분이 딱 공개됩니다. 와. 근데 이미 베테랑 데이에서는 이번에도 확인된 게 에어팟. 아. 에어팟이 압도적인 1등을 했고요. 네. 스키스 멜로라는 거는 이제 말랑말랑한 장난감. 네, 검색해 보니까 네. 엄청 소프트해 보이는 인형이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제 웬만한 집에 하나씩 다 있다는 에어프라이어. 이거는 자취생한테 정말 필수템이에요. 저도 매일 씁니다. 자취제품 하나에 웬만한 집에 맞아요, 맞아요. 웬만한 다 있죠. 네. 다양한 브랜드로 다 이렇게 있고요. 요즘 항상 이것도 나오는 게 게임인데요. FIFA 23. 이번에 또 월드컵도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 많이 팔리는 것 같고요. 그 LOL 서프라이즈 돌저는 이거는 매년 나오는 겁니다. 매년 네. 탑5에 들어가고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인형이야. 여자. 보니까 되게 귀여운데 네. 틴더 초콜릿 이렇게 알 까면 안에 장난감 나오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 장난감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이번에도 그 에어팟 FIFA 23 시리즈 그리고 LOL 서프라이즈 돌즈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아마 당연히 그 말씀하셨던 아이폰 14 프로 이런 것들도 아마 그 4일 중에 하나 얻어 걸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나눴지만 네, 네. 또 중요한 게 있죠.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증권가의 시각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시각이 이렇게 밝지는 않아요. 이번에 그 네. 블랙 프라이데이 포함한 연말 쇼핑 시즌 앞서 이유는 그런 수치들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유독 좀 좋게 보는 것은 카드 회사는 상당히 좋게 봅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그러니까 마스터카드에서 발표한 걸 보면 약간 앞서 말씀드린 거랑 약간 달라요. 그래서 네. 이번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요 기간 동안에 3, 4일 동안에 매출이 자기네 카드 사용이 한 25% 늘어날 거는 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뚜껑 열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큰 틀에서 유통업계 포함해서 이번에 우리가 주목할 것 자체는 아마 소비자 입장에서 약간 좋을 수 있는데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재고가 작년 대비 지금 한 22% 늘어난 겁니다. 같은 시기 대비 재고가 늘어났기 때문에 재고가 늘어났다는 것은 물건을 더 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할인을 해야죠. 그렇죠. 할인을 더 네. 많이 해주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할인폭은 작년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퍼센트로 보면 다만 할인폭이 크다는 것 자체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동절이 양면이지만 수익성은 좀 줄어들죠. 떨어지죠. 그러니까 네. 판매였을 리테일 업체들은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소비 패턴의 소위 그 양극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많은 분과 적은 네. 분의 소비가 많이 크겠고요. 그리고 한쪽에서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해당 사항이 없지만 어떤 명품들을 사는 사람이 줄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 또 고급 샵을 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반면에 중간급 있죠, 중간급. 네. 일반 백화점이 일반적인 그런 쪽은 사람들이 갈 마음이 별로 줄어들고 그 디스카운트 스토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코스트코 이런 데 더 가는 거가 되겠고요. 그 구체적으로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앞서 제가 굳이 번역을 하면 뭔가 2월 상품이나 재고 상품의 선택이 많은 할인 점포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TJX나 로스 스토어 같은 것이 네. 되겠고요. 또 하나 보면 벌링턴 스토어스도 다 그런 부류로 우리가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군데를 약간은 더 좋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업태가 없어요. 다만 그런 말씀드렸던 2월이나 재고 상품 위주로 해갖고 저렴하게 파는 거 다 있어요. 중고는 아니지만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요번에 사람들이 좀 매출이 좀 좋아질 거라는 그런 주장이 분명히 하나 있겠고요. 네. 그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각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UBS는 앞서 말씀드렸던 건 약간 분류를 약간 더 추가해서 했는데요. 연말 쇼핑 시즌에 말씀드렸던 대로 디스카운트 스토어는 작년보다 보면 늘어나는 거의 네. 몇 개 안 되는 그 선택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주로 쇼핑하겠다는 입장을 조사해 봤더니 구체적으로 보면 2014년 이후에 최고치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8년 만에 처음으로 할인점. 어디서 사겠냐니까 할인점. 진짜 오. 할인점에 가서 아끼고 사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월마트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돈 많은 사람들도 자기네 보면 매출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층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작년 2014년 최고일 정도 뭔가 디스카운트된 느낌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네 종목을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달러 제너럴이라는 알죠. 네, 이거는 이제 쉽게 해서 우리나라 다이소. 보면 예, 그런 느낌인데 네. 그보다 더 품목이 더 많아요. 맞아요. 여기서 네. 먹거리도 뭐 그런데 하여튼 달러 제너럴을 한 종목을 했고요. 두 번째는 TJX, 앞서 말씀드렸던 TJX가 여기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어떤 화장품에서 물론 자체 브랜드도 있고 나머지 뒷점에 약간은 상대적 디스카운트한 느낌 얼타 뷰티. 네, 얼타 뷰티. 얼타 뷰티를 세 번째로 넣고요. 네 번째는 누구나 다 아는 월마트. 그래서 이 네 종목을 UBS는 이번 연말 쇼핑 시즌에 주목할 종목으로 정해놨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항상 종목도 얘기를 드리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은 이슈 부셔를 하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죠, 종목으로 딱 연결이 됐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월요일에는 수익률 대결을 하는데 네. 저는 오늘 생각했던 종목도 음. 약간 여기에 좀 이렇게 같이 버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뭐 이런 종목이 지금 미국에서의 소비 패턴의 변화 맞게끔 좀 종목이 지금 선택됐다라고 네.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저희 수익률 대결을 할까요? 뭐 하셔도 되고 뭐 네. 저는 언제라도 준비돼 있죠. 오늘 저는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게 네. 쇼핑 시즌이니까 네. 카드 쪽을 하자 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비자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카드를 하지 말고 그러면 플랫폼을 하자. 네. 그래서 쇼피파이, 아마존 네. 이런 걸 좀 생각을 했는데 네. 솔직히 달러 제너럴도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랬는데 네. 또 지금 고민이 너무 되네요. 아마존을 할지 네. 아니면 이 할인점 쪽 TJX나 월마트 쪽을 할지. 네, 네. 근데 저는 TJX 하겠습니다. TJX요? 네. 아 그럼 저도 좀 하나 하겠는데 좀 알겠어요. 큰 준비 안 했는데 TJX 좋죠. 근데 네. 저는 TJX는 솔직히 가본 적은 없어요. 느낌은 알지만.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 주에 저희도 갈 것 같아요.
네, 코스트코. 코스트코. 네, 저 코스트코가 엄청난 사람들이 진짜 많다는 걸 느꼈거든요. 또 굉장히 최 종목이잖아요. 네, 최애 종목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코스트코를 입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TJX와 코스트코 오늘 딱 월요일부터 시가 네. 그리고 금요일에 종가 해서 한번 또 오랜만에 네. 저희 둘의 수익률 대결도 있을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다양한 종목을 얘기를 주셨던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네. 앞으로도 저희 미국 주식 실험실 보시면서 꼭 이제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내가 이길 것 같다라는 종목이 있다면 네.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이번 주도 힘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